안녕하세요. 실생활 문제를 AI로 해결하며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는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수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정보교육학회가 주관한 소프트웨어 AI 에듀톤 대회를 기반으로 개발된 결과물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디지털 시민성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또한 AI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과 디지털 시민성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저희는 실생활 문제 중 음식 쓰레기 문제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든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본 원리를 학습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수집,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수업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반 용학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과, 도덕, 미술,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도록 하였고 지속가능한 삶과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그리고 학생 주도적 문제 해결 학습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총 5차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차시는 문제인식 및 해결 아이디어 탐색, 두 번째 차시는 이미지 인식 원리 학습 및 잔반 분류를 체험하고 3차시는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데이터 라벨링, 모델 학습 및 평가, 4차시는 엔트리를 활용한 AI 기반 프로그래밍, 5차시는 식습관 성찰 및 실천 의지를 담은 포스터 제작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식판 사진 위에 OHP 무는 종이를 올려놓고 이를 색칠하면서 픽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으로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는 AI 학습 과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시는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을 영상으로 제시하고 AI가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 잔반 문제가 자원 낭비이면서 환경오염이 된다는 점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동화로서 제시한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 낭비이자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영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뉴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 뉴스의 내용은 AI 푸드 스캐너가 실제 잔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례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AI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평소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차시가 끝나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식사 학교 급식 이후 사진을 찍어서 이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2차 시는 컴퓨터의 이미지 인식 원리를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1차 시에서 학생들이 급식 이후 잔반의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그 위에 OHP 필름을 둔 다음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에다 색칠을 함으로써 컴퓨터가 이미지를 이해하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종의 격자,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해상도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헤들렛과 같은 사이트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내가 만약 인공지능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이야기해보고 그 근거도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이는 실제 학생이 찍은 잔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위에 이제 OHP 필름 모는 종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잔반에 맞춰서 색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잔반이 있던 부분만 색칠하게 되는데, 이게 컴퓨터는 색칠된 부분만 컴퓨터가 이제 숫자로서 인식을 하여서 컴퓨터는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러면서 이 격자 하나가 픽셀이고 이 픽셀 단위로 컴퓨터는 이미지를 인식한다를 제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패들렛과 같은 사이트에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인공지능이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는 3차 시에서 데이터에 라벨링을 붙이는 그런 단계로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3차 시에서는 티처블 머신을 활용합니다. 티처블 머신은 지도학습과 관련하여 라벨이 붙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를 학습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분류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이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 라벨링과 인공지능 중 기계학습을 통한 모델 학습, 그리고 테스트를 통한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티처블 머신은 이제 태블릿 PC에서 접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PC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학습 이후 잔반 사진을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제 티처블 머신의 모델 학습에 활용하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에서는 이제 접속이 잘 안되니 그 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티처블 머신에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장의 사진이 필요한데 한 명의 학생이 그걸 다 찍기보다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모은 사진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팀즈라든지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LMS를 활용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공유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G 파일을 만든 뒤 그 다음에 선생님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단축 링크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 사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링크를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개개인별로 제공해 준다면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런 모델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학습이 잘 됐다면은 이제 모델이 좋은 결과가 이제 잘 분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이거는 잘못 나온 거야 로 그냥 단순히 넘길 게 아니라 학생들과 왜 이 모델은 예를 들어서 분류함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실제 사진은 분류할 이제 뭐 잔반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는 이런 데이터가 정말 필요하구나,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그런 식의 어쨌든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런 학생들과의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처블 이제 학생들과 이것을 수업했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것은 사실 티처블 머신을 어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을 어려워했었는데 학생들에게 클라우드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단축 링크를 준 다음에 그것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했었는데, 그랬을 때 학생들이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 어디 폴더로 다운로드가 됐는지, 그 다음에 G 파일을 압축 풀기 하는 것, 사진을 하나하나 업로드하는 과정이 오히려 수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는 컴퓨터 활용 방법을 안내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시와 5차 시는 문제 해결과 시민성 강화 단계입니다. 4차 시에서는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이제 분류한 결과를 얻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엔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AI가 학습한 시판 이미지를 바탕으로 뭐 잔반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학생들과 이제 서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AI 기술을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AI를 이런 소프트웨어와 곁들여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4차 시를 구성했습니다. 5차 시에서는 이제 나의 식습관을 성찰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포스터를 만들면서 실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차 시에서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면 잔반, 잔반 없음을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제시해 줍니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으로 제시할 것을 고민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잔반 점수 알림이라든지 팩트사 식판 챌린지, 잔반 경고 메시지 프로그램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실제로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는 잔반을 스캔한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티처블 머신의 결과를 입력하게끔 해서 만약에 잔반이 있음에 대한 비율이 높다 그러면은 슬픈 괴물을 만들었다 로 하고 만약에 잔반이 적었다는 결과 혹은 그런 퍼센테이지를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괴물 없애기라는 메시지를 제시를 하면서 스탬프를 찍고 도장을 이제 추가하면서 도장이 5개가 되면은 뭔가 보상을 주는 형태로 아니면 그런 잘했음을 제시하는 형태로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5차 시에서는 이제 실천의지 다지기로서 나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기, 그 다음 이를 기반으로 포스터 만들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나의 실천 의지를 좀 다져보는 그럼으로써 약간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수업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을 위한 팁입니다. 사실 AI 모델과 프로그래밍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티처블 머신에서는 AI 모델을 만들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엔트리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만약에 엔트리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AI 모델 학습 후 프로그래밍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엔트리 인공지능에서 분류 이미지를 한다면 티처블 머신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생성할 수 있고 그 이후 이제 엔트리에 이런 인공지능 블럭이 나와서 엔트리에서 바로 학습하고 그 결과가 이제 엔트리에 나와서 분류 결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뢰도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엔트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으면은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시수입니다. 사실 5차시 수업을 빼서 이 수업을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5, 6학년 소프트웨어 AI 동아리를 담당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 수업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날을 맞이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주간이 있을 텐데 그때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넣는다면 약간 특색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공유입니다. 이제 지도안과 수업 자료, 그 다음에 포스터 공유 QR코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는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